참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우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시인의 마을 보석상 바로우가 로블린에 갔다가 해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해움에는 아름다운 꽃이 많아 계절의 변화도 뚜렷하고 바로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로블린처럼 해움에도 가을에는 잎이 지고 봄에는 움이 트지 밤에는 별들이 머리 위를 수놓고 세상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해움의 하늘에도 온갖 형태의 구름이 떠 있어 새들은 감미롭게 노래하고 해움 사람들도 이따금 사랑에 빠지곤 하지. 빗방울과 이슬방울이 있고 일몰과 일출도 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바로우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를 분석하느라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여행 도중에 한순간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서 돌아왔다. 그런데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바로우는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의회 대표 베렉을 찾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였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자체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우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긴급 안건으로 만들었다. 그날 당장 의회가 열려 7 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우가 입을 열었다. 제가 루블린에 머물 때 그리고 그 전에 코브린에 머물 때도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시의 밤 행사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도시에는 심지어 시인협회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해움에는 시인이 한 명도 없을까? 나아가 왜 과거에도 해움에는 시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우리에게 은행과 도서관과 관공서가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없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요? 바우로부터 이미 같은 질문을 받은 바 있는 베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입을 열지 못했으므로 바로우가 주장을 이어갔다. 해움에 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낙엽이 부족합니까? 봄에 나무의 움이 다른 곳보다 적게 틉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 3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의 밤 하늘에도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우리의 일출과 일몰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낮에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도 어느 곳 못지않게 독특한 모양입니다. 우리의 여성들도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속삭임이 더 커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우리 해움은 시인을 갖지 못할까요? 바로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모두가 그 일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최고 현자 하임이 말했다. 왜 전에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당장 말입니다. 로블린과 코브린의 시인들이 있다면 부제시치와 자모시치에도 한두 명의 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움이 적어도 한 명의 시인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베렉이 하임의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시인을 갖게 될까요? 그리하여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로블린이나 그 밖의 도시에서 두세 명의 시인을 초청해 시의 밤을 여는 것이 최선의 해결처리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 시의 밤에 사람들은 시라는 예술 장르를 소개받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 시인들 중 한 명은 해움이 좋아져서 자신의 창작 본거지로 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즉시 여러 명의 시인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그중 두 사람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시인들이 오기로 한 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흥분했다. 시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무슨 글을 쓰기에 이토록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 한낮이 되었을 때 두 명의 시인이 각자 따로 여행을 해서 도착했다. 해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이하게 여겨졌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딜 가든지 함께 갈 동행을 찾아서 여행의 지루함도 덜고 여행 경비도 아끼기 때문이었다. 시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듯 했다.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시인들이 머리에 쓴 검은 모자와 그들이 입은 검은 외투의 크기였다. 외투가 어찌나 큰지 평균 크기의 외투를 3벌은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이윽고 시 낭송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시의 내용보다 시를 낭송하는 방식에 더 치중하는 듯 했다. 그것이 해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두 시인은 상대방보다 더 깊고 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큰 소리로 시를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옳지 않아. 보석상 바르후가 의회 대표 베렉에게 말했다.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낭송하는지, 누구에게 낭송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대방에 비해 얼마나 돋보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 해운 사람들이 시와 시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아. 베렉은 바르에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시 낭송의 폐해를 선언했다. 시인들이 떠나고 난 후
해움에 시인이 없는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자들이 다시 모였다. 또다시 긴 토론이 이어진 끝에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시 경연대회를 여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최고의 시를 써낸 사람은 해움 역사 최초의 시인이 될 것이었다. 시의 심사는 다른 지역 시인들을 가장 많이 아는 바르후, 학업 중에 필시 많은 시를 읽었을 학교 교사, 그리고 현자 하임이 맡기로 했다. 사안이 긴급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 시를 접수받기로 결의했다. 그 일주일 동안 해움 곳곳에서 사람들이 홀로 서서 시상을 가다듬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빵장수, 신발 수성공, 양복장이, 푸주간 주인, 목욕탕 관리인 등 모두가 가게 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와 구름을 응시하거나 꽃 향기를 맡거나 산들 바람을 음미하곤 했다. 그들 모두 해움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시인을 한 명 갖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 여겼다. 일주일 후 최고의 시를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놀랍게도 심사를 기다리는 시가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기껏해야 5편이나 10편 정도를 예상한 그들 앞에 수백 편의 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접수된 시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글을 쓸 줄 아는 해움 주민 모두가 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의회의 현자들과 심사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밤늦도록 시 원고를 읽었다. 마지막 시를 읽고 났을 때 그 어떤 시도 시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모여 시 전체를 재심사했으며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교사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떤 시를 최고의 시로 선정해야 할까요? 하임이 제안했다. 의회를 열어야 할 것 같소.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하오. 그래서 다시 의회가 열리고 제출된 시를 7 현자가 전부 돌려 읽는데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렸다. 그런 후 각각의 시를 놓고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7일 후에야 최종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들은 해운 사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광장에 모였을 때 의회 대표 베렉이 왜 해움에는 시인이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마침내 풀렸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접수된 시들을 몇 번이나 주의 있게 읽은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해움 사람 모두가 시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베렉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인협회도 어떤 시의 밤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시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합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인들의 마을에 살고 있으며 자신들도 시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전보다 더 시적인 삶으로. 이 우화는 여기까지입니다.